국민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여야 모두 아전인수격으로 추석 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부인 못하는 추석 민심의 한 대목,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전북대 강준만 교수가 펴낸 책 싸가지 없는 진보가 화제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준 동아대 교수입니다. 정 교수는 진보가들 도덕성의 굴레 때문에 부당한 피해를 본다는 점을 일전에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강준만 교수는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책에서 진보의 엄격한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는 대중의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있을 때 정의준의 주장은 완결될 수 있다. 그런데 정의준은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도덕성을 보수에 던져버리자고만 한다. 보수가 그걸 받겠다고 하겠나? 받든 안 받든 그렇게 던져버리고 나면 대중은 진보를 도덕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기라도 한단 말인가, 이렇게 반박합니다. 정의준 교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고, 사실은 운전만 하다가 온 것 같습니다. 예. 우선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덕성 따위는 보수에게 던져버리자, 이런 내용의 칼럼은 어떤 계기에서 쓰신 겁니까? 그게 제가 2011년에 경향신문이랑 이제 프레시안에 썼던 글인데요. 예. 그때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 몇 가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선의였냐, 어떤 대가였냐, 이런 거였는데, 요거는 이제 보수 대 진보 간의 논쟁거리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재밌었던 또 다른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제 곽 교육감이 즉시 사퇴를 해야 된다. 예.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요건 사실 진보 안에서의 논쟁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진중권 교수나 조국 교수 같은 분들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진보에겐 도덕성이 유일한 무기인데, 그리고 진보는 또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진보 진영 전체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염려를 하셨어요. 예. 근데 저는 좀 그때 궁금했던 게, 과연 도덕성이 우리 진보의 유일한 무기인가, 그러한 유일한 무기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었고,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도덕성보다는 우리는 실력으로 좀 승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글을 이제 쓰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당시 그 진중권 교수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사실 그때 그 글을 쓰고 나서 예. 주변에서 제기했던 이제 말이 어떤 거였냐면, 그 말 참 잘했다 하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고, 진중권 교수님 경우에는 좀 그것을 되게 싫어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진보가 도덕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본다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나. 최근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구속되고 불구속 기소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과거에 한나라당이 차떼기 정당으로 유명해졌을 때, 당시 불법 대선 자금을 조사할 때 보니까 사실 민주당 쪽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고, 그래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도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으면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시는 바람에, 예. 결국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가지고 치졸한 돈 계산까지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 이제 도덕적으로만 얘기할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진보가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국민들이 진보를 보고 이해하는 것들은 사실은 정치인들인데, 이 정치인들이 사실 또 그렇게 깨끗한가.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이것을 앞세우는 바람에 우리 스스로에게 좀 족쇄가 된 면도 없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준만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부인해봤자 어차피 보수는 진보에게 도덕적 잣대를 엄중하게 들이댈 것 뻔하기 때문에, 예. 이 싸가지 없는 진보에 대한 고민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하는데요. 강준만 교수의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도 일면 동의를 하죠. 일단 우리 보수와 진보를 이렇게 좀 역사적으로 보면은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보수는
과거의 그 친일파라든가 군부 독재 세력, 그러면서 또 생겨난 정경유착 같은 것들 때문에 사실 부패한 면이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또 여기에 저항하던 진보 경우에는 사실 당시에 가진 것들도 없었고, 그냥 내세울 수 있었던 게 이제 도덕성이었던 것 같아요. 예. 당시에는 이제 가진 것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잘 써먹긴 했는데, 지금 보면은 꼭 이제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또 강준만 교수가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전 요 이제 다음 거 이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진보가 이래 왔는데 별로 이제 깨끗해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에다가 진보는 항상 호통을 치인다는 거죠. 너희들 왜 이런 것도 몰라? 왜 이명박 박근혜를 찍어? 그리고 왜 문재인을 안 찍어? 이러면서 호통을 치고 때로는 이제 조롱까지 해버리니까 이제 보수 내지는 또 이제 중도에 계신 많은 분들과 자꾸 이렇게 척을 지게 되고, 예. 그리고 그들을 설득할 수 없게 된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그래서 강준만 교수가 하신 말씀은 뭐 조금 그래도 그 우리가 논쟁을 하고 비판을 하더라도 조금은 좀 가려야 할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이 시작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최근 상황 보면 이 진보가 싸가지도 없을 뿐더러 또 무능하기까지도 하다, 이런 좀 가혹한 비판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뭐 추석 전에 여론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뭐 창당 이래 지지율이 처음 10%대로 내려갔다. 그렇죠. 물론 또 지방선거 포함해서 730 재보선 결과까지 본다면이야 뭐 이럴 만도 하다라는 생각 가지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야권의 이렇게 낮은 지지율,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오락가락했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양대 정당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의 그 큰 거대한 공당이 너무 예측이 불가능해왔다는 거.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중원을 공략해야 된다 하면서 또 논쟁도 있었고요. 산토끼, 집토끼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 중도 노선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해볼 만한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너무 오락가락해왔고, 그리고 뭔가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자기가 앞장서서 해본 적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거죠. 많은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텐데요. 바로 이렇게 너무 오락가락했고, 그 예측 불가능했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 그 결과가 많은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이 아닌가. 사실 저도 그런 그 야당이 좀 지겨운 면도 있고, 흔히 하는 얘기로 좀 넌덜머리가 난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저도 사실 거기에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보시기에, 예. 야권이 가장 최근에 정말 이건 싸가지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결과, 어떤 결정들,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최근에 야권이 좀 싸가지가 없었다. 예, 국민들이 보기에 야 이건 네.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요. 어떤 정책 결정일 수도 있고요. 사실 이제 김한길, 안철수 대표 두 공동 대표가 책임을 지시던 그 시기에 예, 뭐 싸가지가 없다라기보다는 너무 좀 오락가락 이제 해왔던 게 일단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박영선 대표가 두 번 이제 번복을 하게 된 그 세월호 협상 관련해서 두 번의 협상을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 그 지지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또 특히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이러한 것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싸가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진보의 많은 그 논객들, 이 주고받은 말들이 사실은 굉장히 날이 서 있고 서로에게 좀 상처를 주는 그런 것들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진보 간에도 서로 상처받고 실망하는 게 있었지만, 이것을 보는 진보 외에 보수적이라든가 하시는 분들이 이걸 자꾸 이제 사례로 삼아서 또 진보의 무능까지 더 거기다 이제 씌워가지고 공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좀 서로 간에 좀 이제 가릴 말도 좀 우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 최근에 그 야권에 대한 실망은 일단은 그들의 무능, 그다음에 그 번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이 책의 제목이 이 싸가지 없는 진보인데 부제가 이렇습니다. 진보의 최후 집권 전략. 그러니까 예. 좀 싸가지 있는 진보가 되면 집권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주변 분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좀 봤는데, 그 말을 꺼내는 건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개적으로는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 보수 대 진보, 지난번 대선 결과이기도 하지만 51대 48%는 절대로 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진보에 계신 분들, 저도 이제 많이 그분들과 지내고 많이 얘기도 나누긴 하지만은, 뭐랄까, 이거 좀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스스로의 당위성만 가지고, 너무 이제 말씀들을 하시다 보면은, 사실 가운데 계신 분들이라든가, 저쪽 보수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분들한테 전혀 설득력을 이제 얻어내지 못한다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어떤 게 좀 바뀌어야 되냐 하면, 말싸움을 하면은 항상 진보가 이기죠. 항상 진보가 상식에 가깝고, 진보가 사실 또 정의에 또 가깝고, 이제 말싸움에서는 진보가 이기는데, 선거에서는 계속 최근에 보면 지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표싸움에서는 못 이긴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저는 팟캐스트 방송을 한번 예를 들고 싶은데요. 예. 요즘에 이제 팟캐스트 방송들 많은 분들이 듣는데, 거기에 보수 쪽을 지향하는 팟캐스트 방송은 찾기가 힘들거든요. 예. 다 진보예요. 다 진보 쪽에 어떤 방송들이 많고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하는 게 보면 박근혜 지지자들을 예를 들어서 굉장히 무시하고 굉장히 조롱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분들을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한테 이제 호통을 치고 이제 조롱을 하는 이러한 형식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51대 48에서는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들을 설득하려면 사실 시간도 필요하고, 예. 정성도 많이 들어가는데 필요한데 우리들은 좀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하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라든가 이 중도에 계신 분들이 말로는 결국 안 되니까, 말싸움에서는 안 되니까 결국 입을 닫고 그래 네가 맞아 한 다음에 등을 돌려버리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분들은 결국 선거 날만 이제 기다리다가 표로 묵묵히 기다리다가 나가서 이제 투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 결국에는 우리 같은 하늘 아래 공존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분들이고 우리가 예. 설득을 해야 될 분들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정성과 시간을 가지고 대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호통치고 조롱하는 것보다는 좀 이러한 자세의 변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깊이 좀 새겨볼 대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의준 동아대 교수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용민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